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접견실 독점 갑질 논란이 계속 뜨겁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대한항공 변호인 측이 억울하다. 그렇게까지 접견실을 독점하진 않았고 접견 시간이 늘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특권 측 인사들의 구치소 접견실 독점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권층의 구치소 접견실 독점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변호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특권층 인사들의 접견실 독점 어느 정도인가요? 주로 접견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접견을 자주 하고 그리고 한 번 접견했을 때 장시간 한다. 예. 접견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뺏거나 또는 불편하게 접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빈번하고 장시간 한다. 그럼 이게 시간 제한이 없는가 보네요? 예, 변호사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횟수 제한도 없는 건가요? 예, 횟수 제한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그러면 특권층들이 변호사들을 이제 접견용으로 불러서 휴식 시간이나 시간 때우기 개념으로 활용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재력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나의 사건을 위임할 때 매일 그리고 또는 수시로 접견 오는 것 자체를 그 위임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매일 접견한다, 변호사가? 예.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매일 변호사 접견을 오게 되면은 사건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어떤 휴식 시간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접견실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변호인과 피의자 이렇게 두 양방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예, 맞습니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가시만 가능하고 가청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감시를 할 수 있지만 가청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유리로 구분된 공간 내에는 변호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접견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을 위임받을 때 매일 접견을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면 실제로 이게 편한 것이 있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권층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이 있을까요? 편한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1인실에 그 사람이 수용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 될 테고요. 독방이 있을 때. 다인실에 수용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변호인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되어 있거나 또는 독거되어 있거나 상관없이 다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어떤 대기업 총수 같은 경우는 결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또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결제라든지 결정이 급박한 사안의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나 결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 결제의 통로로도 이용된다. 그리고 이제 접견 장면을 목격한 변호사들 또 증언에 따르면 신참 같은 변호사 한 명이 메모지 한 장만 갖고 앉아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소송 관련 대화는 나눈 것 같지 않더라. 이런 단순히 말뚱무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재력 있는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즉 접견을 자주 오는 식으로 위임 약정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접견만을 위한 전연차 변호사들이 그런 접견에 관련된 업무를 떠맡게 됩니다. 접견만을 위한 변호사. 전연차 변호사들은 특별히 사건을 진행한다거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접견 가는 일만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뭔가 부탁받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접견을 가도 이제 변호사 보수를 받는 거겠네요. 물론입니다. 사건 위임 계약 자체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견을 수시로 올 것이 그 위임 계약의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건 수임료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접견을 한 번 올 때마다 뭐 얼마씩 더 추가 비용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접견을 가는 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하,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전혀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특권층들, 뭐 이제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한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독방 있기보다는 이런 이제 접견실을 이용해서 뭐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또 편법 운영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도 접견실을 단순 독점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의 2개의 여성 접견실 중에 더 조용하고 더 좋은 조건의 접견실 독차지했다.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가 먼저 들어와 순서를 대기하는 관례까지 거스르면서 다른 변호사가 와 있는데도 조현아 씨 혼자 그 방에 들어와 있었다. 뭐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접견하러 간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부구치소의 교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이 가게 되면은 순번대로 접견을 하는 것이 이쪽의 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특혜를 베풀어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변호사가 만약에 뭐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그 변호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조현아 씨 측에서 그런 영향력을 교도소 쪽에 발휘했다면은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특혜를 준 주체가 분명히 남부구치소일 테니까 남부구치소의 해명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룰대로 했다면 전혀 그렇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특혜가 의심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 뭐 사건뿐만 아니라 뭐 특권층 인사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한 이러한 접견실 독점 이번 논란 기로 좀 개선돼야 될 텐데요. 뭐 제도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될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인의 어떤 접견교통권의 횟수나 시간 자체를 제한하려 들면은 오히려 진짜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칸을 태우는 것으로 결과가 비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굉장히 소중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족한 접견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평등할 수 있도록 진짜 정해진 순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